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근로자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의 세액공제 탭의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보험료 납입금을 입력합니다.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생성한 후 기본공제 대상자를 선택하고 보험 종류,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중에 선택하며 자료 구분을 선택하고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좌측 리스트에서 의료비 항목을 선택하면 의료비 지급 명세 탭으로 이동되며 의료비 지급 명세 탭에서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한 후 공제 대상자, 자료 구분,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의료비 구분, 건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의료 증빙 코드가 1번 간소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와 건수가 기재 항목이 아니어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년도와 달리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율이 20%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는 체크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간소화 PDF에는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난임 시술 해당 여부, 건강보험 특례 여부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좌측 리스트에서 교육비 항목을 선택한 후 상단의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생성하고 성명에서 해당되는 부양가족을 선택합니다. 교육비 종류를 선택하고 자료 구분을 선택한 후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금액란을 클릭하면 의료비 공제처럼 기부금 명세 탭으로 이동됩니다. 기부금 공제 금액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단은 해당 연도 기부 명세를 입력하는 것으로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한 후 자료 구분, 국세청 자료인지 그 밖의 자료인지 코드에서 기부금 종류를 선택하고 기부 구분, 기부 내용을 입력하며 기부처와 기부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부자 성명을 클릭하면 부양가족 입력에 입력된 가족 중에 해당되는 가족을 선택한 후 건수와 공제 대상 기부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부 장려금 신청 금액에 입력할 경우 구분 코드별 기부금 총액 탭에서 확인 시 공제 제외 기부금, 기부 장려금 신청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정산 명세에서도 분리되어 표시됩니다. 기부 유형이 20번 정치자금, 42번 우리사주 기부금일 경우 기부자는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를 선택 시 기부자의 본인 정보가 반영됩니다.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한 후 우측 상단의 기부금 조정 명세 반영 버튼으로 기부금 조정 명세로 반영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당해 연도 기부금과 전년도 2월 기부금 체크박스가 있고 전년도 2월 기부금에 체크하는 경우 ERP10으로 21년도 연말정산을 했고 2월 기부금이 있고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를 수기로 작성했다면 기부금 조정 명세 반영 시 수기 입력한 기존 내역은 삭제되고 반영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금액까지 적용되며 연말 정산을 마감 시 해당 연도 공제 금액, 소멸 금액, 2월 금액, 실세액 공제 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과학기술인 공제부터 ISA 퇴직연금 추가 납부까지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라인을 추가하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타 순위보다 후 순위로 공제합니다. 다음은 세액 감면 항목으로서 소득세법 정부 간 협약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시작일, 감면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조세조약 원어민 교사의 경우에도 감면세액과 감면기간 시작일, 감면기간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 제외 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감면부터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감면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추가된 항목으로 T42번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항목과 T43번 중견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감면 대상 급여 금액과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입력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 항목은 중소취업 감면 항목인데 관리자 메뉴에서 적용된 경우 해당 항목은 자동으로 반영되며 소득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공제 항목은 납세조합 공제입니다. 납세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납세조합 공제란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다음은 주택차입금 이자 상한액 공제입니다. 해당 항목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와 혼동하는 공제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기간 중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 제2의 규정에 의해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해당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 입력에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된다면 이자 상한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요.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을 입력합니다. 연간 월세액은 750만 원을 한도로 입력해야 하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공제율이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에서 15%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생성한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계약기간과 주택 유형, 주택계약 면적과 주소를 입력하고 연간 월세액을 입력합니다. 임대인 성명부터 연간 월세액까지 모두 입력해야 하며 누락될 경우 지급 명세서 파일 변환 시 오류로 체크되는 항목입니다. 21년도 연말정산 시부터 추가된 항목인 무주택자 여부값을 반드시 여로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입력이 마무리되었다면 저장을 한 후 연말정산 탭을 선택합니다. 기본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된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관리의 마감을 통해서 정확한 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감 시 일반 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한 결과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여주며 유리한 결과를 판단해주며 우측 상단의 일반 공제, 표준 공제 라디오 버튼으로 원하는 값으로 사용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감을 하면 화면 상단에 사용자 마감이라는 표시가 되고 입력한 공제 자료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감 취소를 하면 다시 공제 자료 등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의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